안녕하세요. 전이 학습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전이 학습의 핵심 개념과 실전 활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이 학습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전 학습 모델의 종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 파인튜닝 전략, 실전 적용 사례, 성능 최적화 팁, 주의사항과 한계, 그리고 코드 실습까지 총 8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전이 학습이란 이미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재활용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요리의 기본기를 익힌 사람이 새로운 요리를 빨리 배우는 것처럼 이미지네트이라는 1400만 장의 이미지로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가져와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과 GPU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전이 학습이 필요할까요? 500장의 이미지로 딥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전 학습된 모델은 이미 이미지를 보는 법, 즉 가장자리 찾기, 텍스처 인식, 형태 파악을 알고 있어서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전 학습 모델 VGG16을 살펴보겠습니다. VGG16은 16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모델입니다. 3x3 컨볼루션 필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기 쉽고 전이 학습 입문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미지네트에서 92.7%의 탑-5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총 138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네트는 스키프 커넥션을 도입하여 매우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든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50층, 101층, 심지어 152층까지 쌓을 수 있으며 깊은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하여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레스네트 50, 레스네트 101 등 다양한 버전이 있어 프로젝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피션트네트는 모델의 깊이, 너비, 해상도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한 최신 모델입니다. 같은 성능을 더 적은 파라미터와 연산량으로 구현하여 실전 배포에 매우 유리합니다.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완전히 동결하고 특징 추출기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델 상단에 새로운 분류층만 추가하여 학습합니다. 데이터가 매우 적을 때 효과적이며 학습 속도가 빠르고 과적합 위험이 낮습니다. 처음 전이 학습을 시도할 때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파인튜닝 방식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일부 상위 레이어를 함께 재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도메인 특화 특징을 학습할 수 있어 피처 익스트랙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사용하며 낮은 학습률로 신중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커스텀 데이터셋을 준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모델의 입력 크기에 맞게 리사이즈하고 이미지네트 통계를 사용하여 정규화합니다. 평균은 0.485, 0.456, 0.406이고 표준 편차는 0.229, 0.224, 0.225입니다. 데이터 증강 기법도 함께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사례로 의료 영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로 폐렴을 진단하는 모델을 만들 때 일반 이미지로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전이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차이가 있으므로 파인튜닝을 통해 일부 가중치를 의료 도메인에 맞게 조정하면 적은 의료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여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이 학습의 주의사항과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전이 학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전 학습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의 도메인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진으로 학습된 모델을 위성 사진 분석에 바로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도메인 유사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VGG16 모델을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먼저 텐서플로와 VGG16을 임포트합니다. VGG16 함수를 호출할 때 웨이츠를 이미지네트로 설정하여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include 탑을 펄스로 설정하여 원본 분류층을 제외하는데 이는 우리 문제의 클래스 수에 맞는 새로운 분류층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인포트 쉐입는 224x 224x3로 설정하고 베이스 모델의 트레이너벨을 펄스로 설정하여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동결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분류층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여 베이스 모델 위에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 2D로 특징을 평균화합니다. 그 다음 256개 뉴런을 가진 덴스 레이어를 추가하고 리엘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드랍아웃 0.5로 과적합을 방지하고 마지막 덴스 레이어는 우리 문제의 클래스 수인 2개에 맞춰 설정하고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컴파일할 때는 애덤 옵티마이저와 캐터고리케 크로스 엔트러피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파인투닝 구현 코드입니다. 먼저 1단계로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으로 10회 폭 동안 학습합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베이스 모델의 트레이너벨을 true로 설정하여 상위 레이어를 언프리즈합니다. 하지만 하위 레이어는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 100개 레이어의 트레이너벨을 펄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우 낮은 학습률인 1, 2-5로 애덤 옵티마이저를 재설정하고 5회 폭 동안 파인투닝 학습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전이 학습에서 include 탑을 펄스로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번, 원본 모델의 분류층이 우리 문제의 클래스 수와 다르기 때문에. 세 번,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네 번,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include 탑을 펄스로 설정하는 것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마지막 분류층을 제외하는 옵션입니다. 이미지네트로 학습된 모델은 1000개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수의 클래스를 분류해야 하므로 원본 분류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분류층을 추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베이스 모델의 트레이너벨을 펄스로 설정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모델이 추론만 가능하고 학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두 번,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동결하여 이미 학습된 특징 추출 능력을 보존한다. 세 번, GPU 메모리 사용량을 0으로 만든다. 네 번, 모델의 레이어를 삭제하여 경량화한다. 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트레이너벨을 펄스로 설정하면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동결하여 학습 과정에서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네트 학습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 특징 추출 능력, 즉 엣지 감지, 텍스처 인식, 형태 파악 등의 능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전이 학습을 요리 학습에 비유했을 때 이미지네트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방법. 두 번, 특정 도메인의 이미지를 라벨링하는 방법. 세 번, 엣지 감지, 텍스처 인식, 형태 파악 등 이미지의 기본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네 번, 1000개의 클래스를 정확히 분류하는 방법.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전이 학습의 핵심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이미 습득한 범용적인 특징 추출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네트로 학습된 모델은 엣지, 텍스처, 형태 등 이미지를 보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문제의 전이 됩니다. 마치 요리의 기본기가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전이 학습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학습 데이터가 500장밖에 없는 경우. 두 번,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가 매우 다른 경우. 세 번, GPU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네 번, 분류해야 할 클래스 수가 원본 모델보다 적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전이 학습은 사전 학습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간의 유사성에 기반합니다.
일반 사진으로 학습된 모델을 위성사진 분석에 바로 적용하는 것처럼 도메인 간 차이가 너무 크면 사전 학습된 특징들이 새로운 문제에 적합하지 않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500장의 이미지로 처음부터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전이 학습이 이를 해결하는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문제는 학습 시간이 길다. 해결은 GPU 클럭을 높인다. 2번, 문제는 과적합이 발생한다. 해결은 이미 범용적 특징을 학습한 모델을 사용한다. 3번, 문제는 모델이 수렴하지 않는다. 해결은 자동으로 학습률을 조정한다. 4번, 문제는 라벨링이 어렵다. 해결은 라벨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적은 데이터로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집니다. 전이 학습은 수백만 장의 이미지로 이미 범용적인 시각적 특징을 학습한 모델의 지식을 활용하므로 적은 데이터로도 과적합 없이 높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VGG16 모델을 불러올 때 인포트 쉐입을 224x, 224x3u로 지정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VGG16은 반드시 정사각형 이미지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224x, 224는 모든 이미지 분류 모델의 표준 입력 크기이기 때문에. 3번, 사전 학습 시 사용된 입력 크기와 일치시켜 학습된 가중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4번, 메모리 효율을 위해 가장 작은 크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는 특정 입력 크기에 맞춰 학습되었습니다. VGG16은 224x, 224x3 크기의 RGB 이미지로 학습되었으므로 동일한 입력 크기를 사용해야 사전 학습된 가중치의 특징 추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다른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특징 맵의 크기가 달라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전이 학습 이전 시대의 개발자들이 겪었던 문제와 전이 학습이 제공하는 해결책의 조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번, 문제는 수만 장의 이미지 수집의 수개월 소요. 해결은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 달성. 2번, 문제는 막대한 GPU 비용. 해결은 학습 시간 단축. 3번, 문제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성능 한계. 해결은 범용적 특징 추출 능력의 전이. 4번, 문제는 모델 구조 설계의 어려움. 해결은 전이 학습이 자동으로 최적의 모델 구조를 생성. 정답은 4번입니다. 전이 학습은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재사용하는 기법이지 자동으로 최적의 모델 구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 구조는 여전히 개발자가 선택해야 하며 전이 학습의 핵심 가치는 학습 시간 단축, 적은 데이터로 높은 성능 달성, GPU 비용 절약에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의료 영상 엑스레이 분석에 일반 이미지로 학습된 전이 학습 모델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의료 이미지는 항상 흑백이므로 전이 학습이 불가능하다. 2번, 도메인 차이가 있으므로 파인 투닝을 통해 의료 도메인에 맞게 일부 가중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3번, 의료 데이터는 특수하므로 모든 가중치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한다. 4번, 이미지네트 모델은 의료 이미지와 완전히 다르므로 전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 이미지와 의료 이미지 간에는 도메인 차이가 있지만 저수준 특징인 엣지나 텍스처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완전히 동결하기보다는 파인 투닝을 통해 일부 상위 레이어의 가중치를 의료 도메인에 맞게 미세 조정하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이 학습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전이 학습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세요. 감사합니다.